안녕하세요. 남희숙 작가예요. 오늘은 친구 관계에 대해서 딱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20대부터 40대까지 여성분들이 주로 고민 상담을 해오시는데요. 그냥 생각하기에는 연애 문제, 결혼 문제, 그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요즘은 남자 때문에 하는 고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로 친구 관계 때문에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남자에 관련된 건 남녀 문제인데 친구에 관한 건 인생 전체에 대한 문제라서 그래요. 우리가 친구 관계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청소년기에는 친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게 진화심리학적으로 해석해보면 목숨하고 관련된 거라서 그렇다고 해요. 수렵시대에는 아빠가 사냥이나 채집을 나가고 엄마가 집에서 아기를 낳아서 돌봤다는 게 기본 가정인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동생이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의 돌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 집단하고 뭉쳐서 서로를 도와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청소년기에 가까울수록 친구가 목숨처럼 중요하게 느껴지게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달라지죠. 심리학자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너무 친구 관계에 집착하면 정서상으로 제대로 성장을 못한 거라고 판단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되면 친구 다 끊어내고 나 하나만 믿고 살아야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른이 되고 나서 친구 관계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건지 깨달은 분들이 친구 관계 다 끊어내고 감정적으로 피곤한 일을 피하면서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몇 년 못 가더라고요. 타인과의 관계라는 게 참 허무한 건 맞는데요. 그 안에는 인간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꼭 내 마음에 들고 최고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인생에 행복감이라는 게 없어요. 온라인에서 친구라는 거 다 필요 없다. 혼자서 잘 지내는 게 최고다. 이런 금언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이거 고지고대로 들으셔서 있는 관계 다 끊으시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고요.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꼬여요. 그런데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친구라고 해서 친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반대로 친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친구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만 있어도 친구 관계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두 번째, 먼저 혼자서도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이런 걸 꼭 혼밥, 혼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미션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불편하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들만 혼밥 안 한다. 남 시선 너무 의식한다.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도 밖에서 외식하면서 혼밥 많이 잘 안 하던데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런 거 말고 감정적으로 독립된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인간관계의 달인들은 대부분 외로움을 잘 안 타요. 생일 챙겨주는 사람 없다고 쓸쓸해하고 이런 것도 없고요. 관계에 대해 아쉬울 게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너무 관계에 대해 심리적 결핍이 심한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오히려 만나면 잘해주지만 나는 저 사람한테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 삶에 집중해야 해요. 남의 인생이나 관계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거 틀렸어요. 그런 생각조차 생각이에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할까 하고 생각하고 그걸 생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꼭 실천해야 해요. 자격증을 딴다든지 춤을 배운다든지 외국어 실력을 키운다든지 뭐 할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쉬워도 집중이 잘 안 돼요.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농구대 효과라는 말을 하면서 한 주장이 있거든요. 농구가 재미있는 게 골대 높이가 합리적이라서래요. 3m가 조금 넘는 높이인데요. 이게 적당히 어려우면서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높이래요. 딱
농구 골대 높이처럼 약간 어렵지만 할 만한 목표를 잡아서 정복하는 경험을 해보세요. 그게 내 인생에 대해서 쫙 집중을 하는 그런 경험이 되는데요.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남의 인생에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게 돼요. 이럴 때가 친구 사귀기에 좋은 상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적당히 친절을 베풀면서도 그냥 베풀고 잊어버릴 수 있는 상태. 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반응이 그저 그럴까? 이렇게 밤새워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이런 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친구뿐 아니라 대부분의 인생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다. 친구 관계 때문에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경조사 문제더라고요.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할 때 와줄 친구가 없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신 것 같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사람 안 올까 봐 걱정하세요. 그런 경조사에 사람이 북적북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초라해 보일까 봐 걱정되시는 거죠. 근데 평생 몇 번 되지도 않는 경조사 의식하면서 친구를 만난다면 그런 인생이 더 초라한 거 아닐까요? 만약 인간관계에 투자하는 에너지가 아까워서 내 인생에 올인하고 살았다면 그것대로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딱 남의 눈 하나만 의식하고 말라올까 봐 걱정이라면 그것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얼마든지 있어요. 하객도움이 불러도 되고요. 친하지 않아도 안면만 있는 사람들한테 솔직히 말하고 부탁해도 돼요. 요즘은 웨딩 촬영장에서 친구 없는 거 티나지 않게 그 사람 배열도 다 잘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잖아요. 알고 보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관계에 투자를 하는 건 피곤하고 어렵고 또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오히려 피상적으로 누구 결혼식에는 사람이 없더라 어쩌고 이러면서 뒷말도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한테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훨씬 심플해져요. 네 번째, 친구 관계를 내가 주는 관계라고 먼저 생각할 것. 인간관계를 매력의 문제로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친구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매력이 필요해요. 친구가 만나서 재밌다는 건 공감의 문제지 말재주나 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살면서 서로 뭔가를 기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친구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관계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히 되나요? 그냥 내가 준다고 생각하고 주고 잊어버려야 상대가 나를 관대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관대함이거든요. 그렇다고 호구가 되라 이런 뜻은 아닌 거 아시죠? 누군가한테 주는 것 자체가 아까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한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인색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둬야죠. 대체로 내가 주면서도 기분이 좋다. 그러면 나를 호구로 보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다섯 번째, 자존심 내세우지 말 것. 살면서 점점 강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자존심 챙기는 것만큼 쓸데없는 게 없구나 하는 거요. 나한테 소중한 게 있으면 그걸 얻고 챙기는데 자존심 세우는 것처럼 쓸데없는 게 없더라고요. 자존심하고 자존감이 전혀 다른 뜻인 건 아시죠? 진짜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나한테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려도 내 자아상에 흠집이 안 나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먼저 연락하세요. 내 연락을 싫어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락 먼저 하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류하면서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카톡 한번 먼저 보내보는 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고마우면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상황에 따라서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똑똑하더라고요. 뭐든 진심을 교묘하게 가리고 자기를 포장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알아차리고 다 떠나요. 저 같은 경우 절대 알고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 1순위가 음흉한 사람이거든요. 저뿐 아니라 담백하고 솔직한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게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어른들의 친구관계 법칙 5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남인숙 작가 공식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놀러오세요. 아래 영상 더보기에 링크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기다릴게요.